이제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만 되면 각종 분장과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는데요. 해골바가지, 좀비, 척키, 조커, 해마다 인기 있던 캐릭터의 복장과 분장을 하고 행진을 하는 그런 묘미가 있죠. 이런 할로윈 분장들 중 가장 많이 사랑받은 캐릭터 바로 마녀입니다.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며 마법을 부리고 물약을 만드는 마녀. 마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마녀가 날아다니는 방법이 빗자루가 아니라 사실은 연고를 발라서 날아다녔다는 게 원조였다는 사실 아셨나요? 마녀의 나르는 연고, 과연 그 재료는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나르는 빗자루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등장한 걸까요? 그 사연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 아무튼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문학하는 약사의 재미있는 이야기하기 메디슨 엑스 히스토리의 저는 펭귄 약사입니다. 지금이야 마녀의 이미지는 귀엽고 깜찍하지만 과거 중세시대의 마녀 이미지는요 굉장히 기괴하고 끔찍했습니다. 마녀들이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서 잡아먹는다고도 하고 저주를 걸거나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재료로 독약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또 안식일이 되면요 하늘을 날아가서 악마들하고 술과 마약의 환각 파티를 벌였다라고도 알려졌습니다. 그런 마녀들을 잡기 위해서 실제로 중세시대에는 마녀 사냥도 행해졌었죠. 그럼에도 이 마녀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마녀들이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닌다라고 알고 있지만요, 원래 마녀들은 나르는 연고를 사용해서 하늘을 날았다라고 합니다. 웬 뜬금없이 연고가 등장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연고 제조법 생각보다 재료도 구체적이고 오랫동안 그 비법이 알려져 왔다고 합니다. 인문학하는 약사의 재미있는 이야기하기, 이번 시간에는 마녀들의 나르는 연고 만들 수 있는지 그 재료도 한번 살펴보고요, 마녀가 빗자루를 타게 된 사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원전 800년 쓰여진 이 호메로스의 유명한 작품이 있죠. 일리아드를 보면요,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날아가기 위해서 암브로시아라는 식물의 오일을 자기 몸에 바르고 날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기원전 2000년에 아폴로가 쓴 아르고나우티카라는 작품에도 이 나르는 연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당시 사람들이 어떤 연고를 몸에 바르면 하늘을 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고가 구체적으로 등장한 게 언제냐면 13세기에 알베르투스 마그투스라는 이 연금술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흑마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흑마법사들이 악마를 부르고 마법을 부릴 때 이 헨베인이라는 이미지를 그려야 된다, 또는 강령술사가 영혼을 소환하려면 헨베인을 써야 된다 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마녀의 나르는 연고의 주 재료 역시 헨베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외에도 이 맨드레이크나 햄록, 아편, 야생상추, 벨라돈나 등이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헨베인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리풀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식물이 가지과 식물의 한 종류예요. 가지과 식물이 뭐가 있느냐, 토마토, 가지, 고추 같이 좀 얌전한 식물들도 있는데, 벨라돈나, 헨베인, 맨드레이크, 동말풀 같이 한마디로 좀 골 때리는 식물들이 많거든요. 먹으면은 이 환각과 졸음 부작용이 있고 심하면은 사망까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식물이에요. 이런 식물들이 마녀의 나르는 연고의 주 재료로 알려져 있죠. 아무튼 당시에 알려진 재료는요 그때까지 대부분 식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15세기부터 그 재료가 좀 괴상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15세기가 언제였냐면 중세에서 본격적으로 마녀 사냥이 시작되던 시기예요. 기독교가 이단자들을 이 마녀라는 이름으로 탄압하던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마녀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고 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구분해낼 수 있는 설명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인리 크레이머라는 이단 신문관이 마녀 사냥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을 써요. 이름하여 마녀의 망치. 그런데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녀의 나르는 연고 재료는 무덤에서 파낸 아이들의 지방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추가로 야생 샐러리, 투구꽃 주스, 그리고 밀을 썼고 햄록, 만드라케, 담배, 아편, 포플라 꽃잎이 들어간다. 아이의 지방을 쓴다고 하죠. 끔찍하네요.
실제로 약국에서 파는 이 연고들을 보면요, 유분이 되게 높잖아요. 이게 기름 성분이 많이 있어야 우리가 피부를 발랐을 때 오래 남고 또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 외에도 이때부터 그 박쥐의 피나 뭐 독수리 지방 등등 무시무시하고 기이한 재료가 들어간다라고 알려졌어요. 그러면 진짜로 이런 재료들을 썼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기독교가 마녀를 탄압하던 당시 시대 분위기가 이런 이제 근거 없고 이런 소문들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게 맞겠죠. 1458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유대인이 되게 웃긴 기사를 쓰는데요.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마녀를 만났대요. 그런데 이제 마녀가 그에게 나라는 연고를 주면서 하늘을 날고 싶으면 이 연고를 피부에 발라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마녀랑 같이 이 연고를 피부에 발랐는데 실제로 그가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 후에 마녀가 다시 한번 그에게 연고를 바르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마녀한테 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당신이 연고를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은 더 잘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마녀가 연고를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녀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대요. 그걸 보고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연고가 사람을 날아가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뿅 가게 만든 거구나. 앞서 말한 연고 속 재료들 보면요, 이 사리풀, 벨라돈나, 맨드레이크 같은 가지과 식물이 많잖아요. 이 식물들의 주 성분이 뭐냐면요, 바로 히오스시아민하고 스코폴라민이라는 성분이에요. 히오스시아민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몸의 경련을 감소시키고 또 콧물이나 침, 땀 분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약국에 가서 보면요, 이런 이제 비염약들이 있어요. 비염약들 성분을 한번 보세요. 벨라논나 알칼로이드 히오스시아민으로서 몇 밀리그램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실제로 이 히오스시아민이 들어간 비염약이 효과가 사실 되게 좋아요. 실제로 이것만 찾는 분들도 따로 계시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약을 먹고 졸음 부작용이 조금 있구나 라는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외에도 경련을 진정시키는 진경제로도 쓰이고요. 파킨슨병이나 다한증, 땀 많이 나는 병이 있죠.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약물 치료에도 쓰인다고 해요. 스코폴라민도 이게 재밌는 게, 우리 흔히 이제 생리통 심하신 분들 진경제 보면은 부틸 스코폴라민 브로마물을 쓰는 성분의 약들이 있어요. 부틸 스코폴라민 이제 해서 그것도 이제 스코폴라민이고,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건 어디냐? 바로 이제 키미테입니다. 키미테를 보면요, 아예 그냥 스코폴라민이라고 적혀 있어요. 키미테가 우리 어떨 때 쓰나요? 멀미를 완화시키려고 쓰죠. 그런데 스코폴라민이 부작용이 졸리고 시야가 흐려지거나 또는 혼란과 환각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미테를 보시면요, 만 16세 이상만 사용해야 됩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치 하나를 붙이면은 그 효과가 3일 동안 가고, 내가 만약에 3일 후에 또 다른 쪽에 붙이려고 하면은 원래 있던 거는 떼고 다른 쪽에 하나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안내 문구를 꼭 지켜줘야 돼요. 아이들용 키미테는 사실상 이제 처방용으로만 따로 나오고요. 내가 만약에 깜빡하고 이제 하루에 막 몇 장, 2장, 3장씩 이래 붙여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마녀처럼 뿅 하고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스코폴라민이 많이 쓰면요, 사람을 일종의 최면 상태에 빠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은 있는데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담으로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떻게 쓰였냐면, 적국 스파이들한테 정보를 캐내려고 이 스코폴라민을 과량 투여해서 진실을 말하는 약으로 썼다고 해요. 사람이 이제 정신이 호롱해롱해지면은 너네 본부가 어디야? 동료가 누구냐? 하면서 이제 신문에서 정보를 캤다는 거죠. 그런 데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다닌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빗자루를 타고 다닌다는 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기독교가 마녀를 탄압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마녀의 성적인 문란함을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적으로 문란한 거를 죄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마녀들은 당연히 성적으로 문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루머랑 소문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연고를 바를 때 그냥 피부에 흡수시키면 두꺼운 피부에는 잘 흡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피부가 얇고 혈관이 가까운 점막 부위 같은데 피부를 바르면 흡수가 빨리 된단 말이에요. 그 여성의 대표적인 이 점막 부위가 바로 여성의 질이겠죠. 그래서 마녀들이 이런 외음부나 이런 데다가 연고를 거기에 발라서 날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거 말고 연고를 이제 지팡이에 바르면은 지팡이가 날아다닌다. 아니면은 돼지한테 이제 나르는 연고를 바르면서 날아다니는 돼지를 타고 날아다닌다 라는 설도 있고요. 지팡이에 연고를 발라서 이 마녀의 질에 바르는 일종의 특수한 도구로 쓴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점점 이제 순화가 되면서 이제 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바뀌면서 지금의 마녀 이미지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마녀의 나르는 용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르는 용고를 보고 한번 재료를 보고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저는 그냥 제주도행 비행기표나 끊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전래동화 이야기를 보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보다 더 어둡고 무서운 진실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홍지 팥쥐에서 팥쥐가 나중에 젓갈로 담궈져서 어머니가 그걸 먹었다더라. 뭐 헨젤과 그레텔에서 불타 죽은 마녀가 사실은 둘의 엄마였더라 이야기 등 말이죠. 우리가 마냥 아름답고 재미있게만 보았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진실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인문학하는 약사의 재밌는 이야기 메디슨 엑스 히스토리의 저는 펭귄 약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